가장 먼저 무임승차에 대한 승차 손실 보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무임승차에 따른 것은 아까 우리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주체가 분명히 정부입니다. 이 정책을 서울시가 한 번도 편 적이 없습니다. 교통공사가 무임수송을 하겠다,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정책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관련 법에 따라서 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정책들이 추진됐습니다. 시행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법에 따르면 시행하는 주체가 비용도 분담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공익적 가치,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똑같은 토론을 통해서 무임승차 같은 효과들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대책도 작년에도 이런 또 비슷한 토론회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편익만 1조 2천억 이상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 자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저감한달지, 자살비 우울증을 감소한달지, 교통사고 비용을 절감한달지, 교토수급 생활보장의 예산이 감소된달지, 관광사업에 대한 경제적 유발 효과가 난다랄지,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은 지하철 무임 승차를 하고 있는 고레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법제화를 통해서 손실분을 분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른 요금과 정책적 요일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금과의 차액을 누군가는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하철 요금이라는 건 원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원가 보전 외에 물가 관리랄지 서민사회 안전이랄지 경제 상황이랄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정책적 요인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와 이 결정된 요금 사이의 차익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 차익을 누군가가 부담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분담을 해서 처리를 해왔지만 여기에 대한 분담 원칙을 분명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해서 2년마다 원가와 요금가의 수준을 비교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조항이 거의 사문화가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원가 상승률이 운임 수준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와 물가대책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교통공사가 운임 수준을 결정해서 서울시의 승인만 받게 하는 이런 제도로 분명히 바꿔줘야만이 원가 보전과 수익자 부담 원칙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좀 더 협조를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공사 내부의 원가 절감 노력도 지속이 돼야 되겠죠. 조직체질을 쇄신한달지 수익 모델을 창출한달지 안전 서비스 향상을 한달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아까 인사말에서 나왔지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보다는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2021년 하반기 코로나 지속으로 인해서 적자 규모가 1조 7천억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조 7천억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단기 공사체를 발행해서
교통공사에서 메꿔 왔습니다. 그런데 1조 7천억이 넘어가게 되면 단기공사체 발행도 아마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산이라는, 정말 우리 공사 사상 첫째로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별한 대책. 저는 그래서 이 교통공사의 특별한 대책은 뭐냐?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분이라도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에서 손실에 발생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듯이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코로나에서 발생한 손실 부분을 일정 부분 특별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특별대책 외에 지하철 악순환 끊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디폴트가 선언이 되면 결국 이 책임은 모두 100% 교통공사에 출연한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는 건 당연하게 시민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부가 부담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결국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 적자를 끊어내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가 지원 원칙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서울시는 연도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에 2,857억, 2013년에는 7,387억, 14년에는 7,171억, 15년에는 1,921억 이런 식으로 간헐적, 임시 방편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습니다. 교통공사에. 현금지원입니다. 이게 지원금이라는 거. 또 조시철도 공채 발행분을 교통공사에 지원합니다. 1,700억, 6,000억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뭐냐면 교통공사에다가도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결국 부족하면 서울시가 어떤 방식이 됐든 지원금, 현금 출자 방식이 됐든 아니면 공사제 발행 방식이 됐든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원칙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시방편적 또는 문제 대응적 이런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따른 지원입니다. 저는 이 원칙과 기준에서 가장 먼저 아까 요금 수준 결정할 때 정책적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원가 이하의 요금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런 부분하고 무임승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마 어떤 기후로 나눌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100% 중앙정부로 부담하라 하는 거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전혀 어려운 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노인 무임수당이면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노인복지가 지금 나누고 있는 6대4의 비율 정도 또는 7대3의 비율 정도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 부분 이런 정도 세 가지 원칙에 따른 이런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을 시행을 해야만이 코로나19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디폴트라는 파산 선고라는 특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자료를 저한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니 무슨 자료를 준비할 것이 있느냐 이 논의는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발표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정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 발표자로 나왔지만
이 원인과 대책에서 모든 분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논의하기보다는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주는 이런 노력을 할 때 지하철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